육아를 할 때 기본이 되어야 하는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4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아도 훈육도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매일같이 훈육을 해야 할 상황들이 반복되는데요. 훈육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우며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욱하는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육아를 하다 보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을 느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훈육을 하고 나면 왜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자고 있는 아이를 볼 때면 그렇게 미안하고 또 후회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훈육을 하고 나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책감 들지 않는 제대로 하는 훈육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훈육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훈육이라는 의미는 아이에게 무섭고 화를 내며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알려주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안내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 규칙, 질서 등을 가르치는 것이죠. 훈육이 필요한 순간일까? 예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신호등이 초록불이 아닐 때 아이가 뛰어간다. 또 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아이가 줄을 지키지 않는다. 만 3세가 지났어요. 다른 친구의 물건을 뺏고 친구를 때렸어요. 이 3가지 상황은 훈육이 필요한 순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훈육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등을 건널 때 지켜야 하는 교통규칙, 약속이죠. 이건 아이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초록불이 되었을 때 건너는 거야. 빨간불이 되었을 때 건너면 크게 다칠 수 있어 하고 아이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도덕, 질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이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이죠. 이것 또한 훈육해야 합니다. 단 제가 아이가 만 3세가 지났어요 전제를 단 건 아이의 연령과 발달 수준, 시기별 훈육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훈육의 개념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알려주는 것, 바람직한 행동을 안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육의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육아를 할 때 기본이 되어야 하는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4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아도 훈육도 가능합니다. 자, 4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안정, 애착. 훈육과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애착과 훈육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애착은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 주 양육자에게 가지는 신뢰감, 정서적 유대감인데요.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훈육 또한 힘들어요. 자, 만약에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나와는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 충고하고 조언이라며 지적을 하거나 나의 행동에 대해 제지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 잘 모르고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적개심이 생길 수 있겠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감,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르치려는 그것이 아이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금쪽이를 보면서 특히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행동으로든 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부모가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행동 개선보다는 관계가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 양육자, 부모와의 안정 애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부모의 권위.
부모의 권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도 그건 권위주의적인 부모를 떠올렸을 거예요. 여기서 말한 부모의 권위는 이전 영상 나는 어떤 부모인가 라는 주제로 다룬 적이 있는데 바움린드가 말한 부모 양육태도 유형 중 권위 있는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충분히 애정과 사랑을 주지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훈육하고 아이에게 규칙과 올바른 행동에 대해 꾸준히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아이의 발달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주는 것, 또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가 되고 그 순간부터 부모라는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부모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기는 무리가 있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아이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부모가 아이 발달에 맞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하며 아이들은 적절한 기준의 이 울타리가 존재해야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권위 있는 양육 태도는 다른 양육 태도에 비해 아이들의 자기조절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제가 매번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훈육을 할 때도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양육자 본인 안에서의 일관성과 육아에 참여하는 모든 양육자 간 일관성,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양육자 본인의 일관성은 지금은 피곤해서 또는 바빠서 또는 지금 장소가 너무 오픈된 곳이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지금은 집에 손님이 계셔서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등등 이런 다양한 이유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날은 훈육을 하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가는 일관성이 없다면 아이들은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지 해도 되는 행동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엄마의 지금 기분을 살피며 행동하거나 아빠의 컨디션이나 상황 등 이 눈치를 살피며 행동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육아에 참여하는 모든 양육자 간 일관성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훈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훈육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훈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도 훈육 담당자인 사람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 아빠 또는 할머니가 있어도 엄마가 출동해서 훈육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굉장히 빈번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허용해 주는데 다른 양육자는 더 많은 허용의 범위로 훈육을 하는 상황에서 훈육하는 사람이 안 돼 라고 했지만 다른 양육자가 와서 애가 좀 하고 싶다는데 또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결국 아이는 훈육하지 않는 사람과 허용의 범위가 훨씬 넓은 사람을 등에 업고 훈육을 하는 이 양육자인 부모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진 아이가 되고 실제로 본인이 더 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착각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결국 제멋대로인 행동이 정당화되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식도 또 훈육도 행동 수정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 카시트를 꼭 타야 한다고 말하는 주 양육자와 카시트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냥 오늘은 태우지 마 라고 하는 다른 양육자가 있어요. 카시트는 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타야 하는 거야.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라고 한계 설정을 분명하게 잘 해주셨죠. 그런데 이 의견을 말하는 양육자의 말에 아이는 오늘만 안 하는 거라고, 내일은 하면 되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다른 양육자의 말을 그대로 말하며 되려 아이가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일관되지 않은 양육 환경과 양육 태도가 중요함이 느껴지시나요? 자, 마지막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성. 훈육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훈육을 할 때 죄책감이 남았다면 다시 한번 이 훈육 방식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혹 내가 화가 난 상태, 지친 마음이나 심하게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아이에게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퍼붓는 형태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 감정이 좀 가라앉았을 때 미안함이 남는 거죠. 제대로 가르쳐야 할 때 반복해서 이성적으로 가르쳤다면 이 죄책감보다는 1시간 떼부리던 아이가 30분으로 단축된 시간, 또 식사할 때면 따라다니면서 먹였는데 10분, 15분 정도는 앉아서 먹는 모습, 이 작은 변화의 대견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훈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아. 엄마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솔직하게 화가 난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훈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 엄마에게도 그렇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하는 아이에게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나의 행동에 화가 났구나 하고 엄마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으면 화가 날 때는 바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가라앉힌 후에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고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훈육을 할 때 기본이 되어야 하는 키워드, 애착 형성, 부모의 권위, 일관성, 이성, 이렇게 4가지 잊지 마시고 오늘의 육아도 화이팅 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